네, 2023년 3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의원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태영호 의원은 몇 차례 봤는데 핏대를 올리지 않더라고요. 핏대 없는 태영호. 국힘당의 한동훈 아니야? 태영호 의원의 어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한지 유돈, 불한지 유불. 좀 어려운데요. 돈안지, 돼지돈자, 눈한자, 돼지 눈에는 다만지자, 오직, 유돈, 있을려자, 돼지돈.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불, 눈한, 부처의 눈에는 오직 유불, 부처만 보인다. 다 아시는 얘기죠? 지난 12일 날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죠. JM 어포스트로피스 민주당, JM's 민주당, JM의 민주당. 요걸 딱 올렸습니다. 지금 정명석 관련된 JMS 사건에 대해서 넷플릭스에서 방송이 있고 난 다음에 뭐 제법 시끄러웠습니다. 그 보도가 정확한 건지 과장된 건지는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어쨌든 크게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 JMS를 본따 갖고 어포스트로피를 넣어갖고 JMS 민주당. 그러면 JM이 뭡니까? 제명이죠. 제명의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다음날 빨끈했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 성착취 논란 등 최악의 사이비 종교 단체와 엮어 민주당과 당대표를 욕보이는 비열한 정치에 분노한다. 라고 민주당 대변인이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태영호 이제는 최고위원이 됐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라고 한 발언을 딱 거론하면서 몹시 저급한 표현으로 대통령과 검찰을 모욕한데 그건 용서할 수 없다. 수사가 죄어오니까 수사를 받게 돼서 본인이 괴로우니까 깡패라고 폄훼하는 것은 그 참 졸렬한 아니냐. 국민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이재정 씨가 민주당 외통위 간사죠. 그가 라디오에 나가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비유했죠. 최근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나는 신이다. 이게 JMS 사건 다룬 건데 나는 신이다 용산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JMS를 거론하는 건 괜찮고 내가 JM 어포스트로피스 민주당이라고 한 거는 비열하다고 하면 이게 무슨 소리냐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돈한지 유돈 불한지 유불 이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구나 하고 받아쳤습니다. JMS 어포스트로피스 민주당 재밌는 표현이죠. 태영호 의원을 이렇게 몇 차례 회의 같은 거 하면서 봤는데 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나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62년생인데 나이가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몰입해서 듣는데 우리들은 왜 뭐라 그럴까 컴퓨터 멀티태스킹 하듯이 몇 개를 켜놓고 있기 때문에 남이 하는 얘기는 건성으로 듣잖아요. 태영호 의원은 남이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듣고 거의 이해를 흡수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그건 알아들었고 북한에선 이렇게 풉니다 라고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대한민국 언론은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까 이런 식으로 먼저 기사를 쓰는데 그쪽은 전혀 그렇지 않고 한국을 안중에도 없고 요걸 만들면 중국 놈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요거부터 검토를 한 후 정책이나 방침을 만든다. 중국이 어떻게 할까 만들고 그 다음 고려하는 게 미국, 한국은 안중에도 없다. 야, 중국을 의식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딱 보는 눈들이 좀 다릅니다. 이 태영호 의원이 이 어록이 상당히 좋은 게 눈에 띄는 게 있었죠. 제주 4.3 사건은 김일성 짓이었다. 해서 시끄러웠어요. 사과하라. 민주당은 윤리위에 넘겨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 다 뚫고 이게 이제 국힘당 최고위원 선거 앞두고 유세라 그럴까 그럼 제주도에 가서 이렇게 한 발언인데 이걸 뚫고 최고위원에 당선됐어요. 이분이 김일성 대학 나온 사람도 아니죠. 외국어 대학 북한 평양 외대가 나왔는데
당선이 됐습니다.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그가 이제 지난달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소, CBS 김현정 뉴스소가 좀 어느 쪽 방향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인터뷰를 하니까 김현정 씨가 묻죠. 사과할 생각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사과해야 한다면 어떤 점을 사과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이게 사과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뭐가 이거냐? 그는 이 제주도에 갔을 때 4.3 사건 때 희생된 제주도 사람들이 많죠. 뭐 그분들 중엔 상당수가 무고한 게 확실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무릎 꿇고 찾아가서 이렇게 그게 사과죠. 그분들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온 태영호 씨가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들이 그런 건 사과해야지. 근데 이 4.3 사건을 일어나게 한 김일성을 지목한 걸 왜 사과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확하죠? 네? 정확합니다. 4.3 사건은 대한민국을 세우자고, 대한민국 세우려면은 헌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헌법을 만들려면 국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들어갔는데 그걸 반대했습니다.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신탁 통치를 받지 않고 그래 니들 좋은 대로 정부를 세워라 하고 유엔이 보장해 줬어요. 그래서 선거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쪽에서는 이거 안 해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 쪽이라도 할게 하고 남쪽에서 선거에 들어가니까 북한은 뭐 통일정부 내세우자고 하면서 헛소리 하면서 나옵니다. 꼭 JM 같은 사람이죠. 근데 지금 박원순 같이 이미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사건 조사할 때는 그 통일 정부 세우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피고 있어요. 참 우스운 얘기죠. 그래 놓고 나서는 뭐 남로당 애들이 난리를 쳤는데 그래서 많은 무고한 제주도 도민들이 희생됐죠. 희생된 주민들한테는 누군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누가 사과를 해야 됩니까? 김일성이 하고 박헌영 그런 빨갱이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딱 찍어야겠는데 사과를 제대로 했는데 뭐 하니까 김현정 씨도 말을 못하죠. 참 역사를 알면은 제대로 보이고 제가 이렇게 사건을 당할 때마다 이제 큰 사건이 처음 닥치면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럼 거대한 것만 보이잖아요. 내 앞에 코끼리가 달려온다고 할 때 코끼리를 보게 되면은 막 달려오는 코끼리를 보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겁이 나서 도망가든지. 근데 코끼리를 보지 말고 코끼리 눈만 보거나 코끼리의 특정 부위만 보게 되면은 허점이 보입니다. 호랑이를 잡은 것도 호랑이 전체를 보게 되면은 기에 눌리는데 호랑이의 심장이라든지 눈이라든지 그러면 딱 보게 되면은 화살을 꽂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겁이 없어야 되고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인이 사실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막 누가 막 망신을 주고 하게 되면 그 망신에 휘둘려 갖고 호랑이나 코끼리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쭉 보다가 어느 하나를 딱 지목해서 콕 찌르죠. 그럼 상대방이 김의겸이 당황하고 뭐 누가 당하고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저 일종의 한동훈 기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동훈 참 잘한다라고 봤는데 지금 태영호 의원이 몇 차례 이렇게 대화도 나눠보고 하니까 요점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양반은 두려움을 잘 안 느끼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 부인이 책을 냈죠. 거기서 보게 되면은 어렵게 큰 내 남편은 학교를 다닐 때 그 당성 좋은 사람들하고 사이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 그게 뭐냐?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사실 두려움 때문에 용기를 내죠. 용기를 내서 돌파를 합니다. 궁죽통으로 돌파를 하는데 그게 또 문제가 돼서 거꾸로 당하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톡톡톡 치고 나면은 연전연승을 하게 되면 쉽죠. 그래서 이제 그 부인께서는 우리 남편은 솔루션리스트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을 때도 자기 아들이 신부전적인 문제가 있을 때 북한으로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한국으로 가는 방법을 딱 찾아내고 또 성공을 시키고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북한의 감시망 그리고 또 영국과 미국의 정보 요원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딱딱 해내는 거 보게 되면 코끼리가 달려와도 자기가 필요한 부위만 딱 보고 거기다 화살을 날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태영호 의원을
핏대를 올리지 않잖아요. 핏대 올리지 않는 태영호, 국힘당의 한동훈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라 그러니까 유한지 유돈, 불한지 유불 한마디로 딱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국회의원들, 이런 정치인들이 있어야 사실 정치가 재밌죠. 옛날에 JP가 복잡한 정치 상황을 사자성어로 딱딱 정리하면 야, 이게 뭐지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이 주사파 출신 정치인들이 많이 가면서 뭐 대오 단결 뭐 이렇게 북한 용어 쓰면서 처음엔 참 멋있게 하는 것들이만 이게 나중에 듣기 싫잖아요. 거칠고 그들도 뭐 부정한 짓은 다 하고 좀 정치가 이뻐지고 좀 이렇게 좀 고상해질 필요도 있는데, 저는 이 태영호 의원을 상당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왕 정치에 들어왔고 또 이렇게 또 문재인 정권 때 책도 내면서도 문재인 정권에서 살아남았고 국회의원도 됐고, 그때 그렇다면은 전 이 양반이 한번 큰 정치인으로 나가봤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갖습니다.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도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뭐 당선되고 난 다음에 국힘당 최고위원 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가 좀 뭐 어땠을 것이다 하고 김정은을 분명히 의식하는 바람들을 하고 하니까 북한을 상대할 때는 아마 그 방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태영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북한에서 오신 사람들을 좀 많이 아는데 북한 분들을 좀 만나면은 몇몇 사람 제외하고는 되게 좀 격해요. 감정적이고 왁하고, 특히 이제 휴전선을 넘어오신 분들은 그 격한 감정이 있으니까 넘어왔겠죠. 용기를 냈겠죠. 그래서 격하고 그런데 아주 차분하면서도 잘 풀어가는, 뭐 조선일보 출신의 강철환 씨 같은 사람, 또 동아일보 기자인 주성아, 이런 사람들은 화는 잘 안 내요. 아주 영리한 사람들인데 태영호 씨는 또 달라요. 더 이렇게 더 외교관을 해서 이 양반은 영어는 물론 잘하고 상당히 잘하고, 또 중국에서도 한 몇 년간 공부해서 대학원을 나왔죠. 중국어도 잘하고 트라이링구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세련돼서 그런지 한번 대한민국의 통일부 장관 시키면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국정원장 시키면은 북한 정권을 와해를 시키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인물들을,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이 딱 발굴해서 법무부 장관 앉히면서 지금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나가게 했죠. 반대로 이제 행정안전부의 이상민 장관은 많이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 덫에 걸려서 좀 탄핵이 걸려 있는데, 조금 영리하면서 원희룡 장관이 국토부 가가지고 강하게 하지만 특징은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기에서 실탄이 나왔는데 사실은 그건 행정안전부 누가 나와서 떠들어야 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를 벌컥 내고 맥을 잡아가는 거죠. 이런 장관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태영호 같은 사람도 한번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국정원장 하게 되면 뭘 잘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난국을 돌파해야 되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가려면은 좌장군, 우장군, 상장군 다 필요한데 조금 그게 딸리는 모습이었는데 태영호란 인물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저희 판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